우리 보병의 신형 무기들이 차례차례 전력화되면서 제법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죠. 최근에는 작년 12월에 전력화된 K-16 기관총의 실사격 훈련이 공개됐는데요. 강력한 파괴력과 안정성을 보여줘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병 전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 대한민국 보병 전력의 바로미터는 또 있습니다. 바로 K-15 경기관총인데요. 오늘은 K-3 경기관총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분대 지원하기 K-1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15는 K-3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분대 지원용의 경기관총이죠. 이게 K-3는 90년부터 운용된 오래됐죠. 그런 분대 지원학인데 벨기에의 FN 미니미와 유사한 형태의 크기와 구조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하지만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불만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인 대체 움직임이 있었고 몇 종류의 국내외 총기가 후보 물망에 오르고 테스트도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S&T 모티브가 개발한 K-15가 선정됐습니다. 이 5.56mm 경기관총인 K-15는 무게는 7.1kg, 전체 길이 990mm에서 1070mm, 분당 발사속도 700에서 1000발, 유효사거리 800m의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K3와 비교했을 때 크기, 무게, 성능은 매우 유사하고 디자인과 구조에서도 비슷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 설계된 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K3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변한 게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K3와 호환되는 부품이 거의 없고 거의 모든 부품이 새로 설계된 총이에요. 이 받침대, 즉 양각대도 K3와 달리 더 튼튼하게 설계되었고요. 다만 신속하게 펼치기는 좀 불편한 디자인이다. 그런 불만은 좀 있고요. 총열 고정 방법도 또 튼튼해졌고요. 확실하게 제자리에 고정되는 방식으로 내구성과 사격적 밀도가 모두 향상됐습니다. 전반적으로 K3에서 약점으로 지목된 부분들은 전부 재설계됐다고 보면 되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각종 조준경 등의 액세서리 장착이 훨씬 쉬워졌다는 점이죠. K3는 조준경을 달기 위해서 별도의 장착대를 추가해야 됐는데 K-15는 처음부터 윗덮개에 피카티니 레일이 딱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준경을 그냥 딱 달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덮개의 좌우와 아래에도 피카티니 레일을 추가할 수 있고 특히 아래쪽 레일에는 수직 손잡이를 달 수 있어서 휴대라든가 지향 사격이 더 편해집니다. 한마디로 서서 이러고 쏘기가 더 쉬워졌다는 얘기죠. 홍보용 동영상을 봐도 사수들이 땅에 안 놓고 서서 쏠 때 손잡이 잡고 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권총 손잡이도 개량이 됐어요. 기존의 K3는 K2의 것을 그냥 달았기 때문에 불편한데 K-15는 처음부터 이 전용을 설계해서 더 잡고 있기 편한 걸로 바뀌었고요. 개머리판은 길이가 조절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990mm에서 1070mm까지 길이가 막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게 다 개머리판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사수의 체격이나 입고 있는 장비 등에 맞춰서 길이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K-15를 실제로 사격을 해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 왜 싸워보셨는지. 정말 코로나 직전에 취재차 S&T 모티브를 들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갓 완성된 따끈따끈한 신품을 쏴봤죠. 그 실사격 때 느꼈던 K-15의 장점 중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K3랑 비교했을 때. 예, 아무래도 K3에 비해서 이 자세 잡기가 좀 편해요. K3는 이 손잡이도 좀 불편하고 뭔가 묘하게 그 인체공학이라면서 어색한 면이 없지 않고 물론 K3가 오래된 총이기도 하지만 야무진 느낌, 뭔가 전체적인 느낌이 무엇보다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나갔어요. 진짜 고장 없이. 그 장전이나 탄피 배출 능력은 또 어떨까요? 사실 K3 같은 경우는 늘 하는 얘기가 이 탄 링크를 끌어오는 힘이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링크를 아무데도 받치지 않고 그냥 총만 들고 100발 쫙 늘어뜨리고 쏴도 문제가 없던 걸 봐서 괜찮은 것 같고 탄피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나가는데 어느 정도냐? 나간 탄피에 맞아가지고 제 카메라에 액정 중에 하나가 살짝 금이 갔어요. 그리고 K-15 무게가 다소 무겁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겁긴 하죠. 근데 K3하고 비교해서 약간 무거운 정도지 어마어마하게 무겁진 않아요. 이게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군에 있을 때 카투사라 그 미니미의 미군용 M249도 써봤는데 50% 100%예요. 어쨌든 7kg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유사기종인 벨기에의 미니미 마크 3나 이스라엘의 네게브 NG5, 독일의 MG4 이런 총열 길이와 같은 버전을 놓고 보면 대체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K15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즉 가벼운 총은 아니지만 비슷한 다른 나라의 다른 총들하고 비교하면은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다. 즉 특별히 무거운 건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K15가 특히 주목할 부분이요. 예. 조준경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 K15에는 신형 조준경인 PAS-18K라고 하는 걸 장착합니다. 낮에 조준경으로 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열상 장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야시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복합형 조준경이고 이게 근거리 사격을 위해서 이 조준경 위에는 마이크로 도트 사이트도 하나가 딱 얹어져 있어요. 즉 멀리 볼 때는 그 조준경을 조준하다가 가까이에 적이 온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도트 사이트를 옮겨가지고 그걸로 신속하게 조준해서 쏘라 이런 거죠. 이 조준경은 단순한 조준경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준점 보정 기능을 가진 사통장치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걸 보고 직접 쏴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는. K15 같은 경우는 또 이 가늠쇠가 누웠다 섰다 누웠다 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잤다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가늠쇠도 이제 계속 서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쓸 땐 좀 누워 있어라. 자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 PAS-18K를 달 때는 앞에 이 가늠쇠가 있으면 좀 걸리적거리잖아요, 시야에. 그래서 안 쓸 땐 누워 있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K3에서 이어받은 건데 탄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탄띠 링크가 떨어져도 어쨌든 탄창을 구할 수 있으면 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벨기에 FN 미니미라든가 K3에서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K15의 유효 사거리에 대한 논란도 있긴 있거든요. 있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정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까지 문제가 된 것도 논란이 됐는데 뭐가 문제냐? 유효 사거리가 800m라고까지 됐는데 왜 이 거리에서 철모를 관통을 못하냐? 그러니까 딱 철모는 아니지만 철모에 해당하는 표적을 놓고 그걸 못 뚫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예요. K15나 K2나 같은 5.56mm에서 쓰죠. 그런데 K2 같은 경우는 유효 사거리가 500에서 600m 정도 잡고 있는데 K15는 유효 사거리를 800m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K15가 갑자기 같은 탄을 썼는데 관통력이 확 늘어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K15로 쏘나 K2로 쏘나 철모를 관통할 수 있는 한계는 똑같아요. 다만 K15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을 커버하면서 직접 맞지 않아도 적에 위협을 줄 수 있으면 그건 유효 사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K2 같은 경우는 적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맞춰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사거리로 보기 때문에 즉 유효 사거리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설령 K15가 800m에서 철모를 관통을 못해도 이거는 유효 사거리를 충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K15가 아니라 K16이었다면은 800m 거리에서 철모 정도 충분히 관통해요. 왜냐면 탄 자체가 5.56mm보다 더 센 7.62mm니까. 하지만 K15는 5.56mm이기 때문에 이게 소총보다 관통력이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거를 잘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15는 올해 초 육군 21 보병사단에 우선 배치를 시작해서 훈련 및 테스트를 거친 후 전군 배치가 진행 중인데요. 기존에 사용한 K3 기관총은 소대본부의 2정, 그리고 분대장 1정, 즉 소대 5정을 운용했지만 K15 기관총은 분대당 2정씩, 즉 소대 6정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소대본부의 K3 2정은 K16 2정으로 교체될 예정인데요. 이제 K15, K16의 실전 배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보병 전력 화력이 크게 증강된다는 얘기죠. 기대하겠습니다.